방송작가가 되기 전 정민은 소설을 쓰는 작가였다. 꾸준히 소설을 썼고 예술적인 면모를 인정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정민은 소설을 쓸 때 사전 인터뷰를 위해 녹음기를 지니고 다녔다. 핸드폰보다 음질이 좋았고 편리했다. 언제 어디서든 기록을 남기고 싶은 이야기라면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동의를 구하고 녹음 버튼을 눌렀다. 낯선 사람을 만나고 인터뷰를 녹음하는 일은 정민 삶의 가장 거침없는 행동이었다. 녹음기에서 변형되는 목소리가, 기계적이지만 순간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높낮이가, 그렇지만 그 사람임을 알아챌 수 있는 힌트라는 게 매력적이었다. 세상에 같은 말투와 같은 목소리는 없고 말투와 목소리를 속이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를 실감하는 희열. 정민은 녹음된 목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같은 날을 다시 사는 기분이 들었고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듣고 또 다시 들으며 다른 생각을 하는 건 소설의 영감이 되어 주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을수록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었고 생각의 농도는 깊어졌으니까. 꾸준히 소설을 쓰던 정민의 네 번째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런데 딱 하루였다. 1위였던 판매량은 다음 날 21일, 그 다음 날은 50일을 벗어나더니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베스트셀러를 축하한다며 촬영한 인터뷰 영상이 머쓱해졌다. 2주일 후 잡혀있던 인터뷰와 스케줄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취소 통보를 받았다. 언론은 소설의 예술성과 내용은 언급 없이 가장 빨리 베스트셀러에서 내리막을 타는 책이라고 떠들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는지 출판계에서도 기이한 현상이라고 떠들었지만 그 누구도 그럴듯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그저 작가의 추락에만 관심이 있었다. 대중들도 소설의 내용보다 빨리 망한 작가, 빨리 망한 소설로 기억하고 비웃었다. 소설의 등장인물을, 내용을, 결말을 아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정민의 소설은 바닥에 닿은지도 모른 채 사람들에게서 잊혀졌다. 정민은 집에 틀어박혀 녹음기를 틀어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을 다시 듣고 또다시 들으며 그 시간을 버텼다. 똑같은 톤으로 말하고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하는 예상할 수 있는 말만 들었다. 세상을 어차피 다 아는 이야기만 들으며 살고 싶었다. 그즘 하늘을 다시 만났다. 둘은 어느새 헤어져 한참을 연락하지 않다가 하늘은 작은 출판사의 편집장이 되어 다시 정민 앞에 나타났다.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연락해 안부도 묻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원고를 써달라고 했다. 그때 정민에게 원고를 청탁하는 출판사는 가장 빠르게 망하는 작가로 원고를 써달라고 요구했다. 어떻게 망했는지를 설명하고 왜 망했는지 이유를 직접 찾아 출간해 보자고. 사람들의 관심이 완전히 사그라들기 전에 얼른 써서 다시 도전하자고 했었다. 베스트셀러 별거냐고. 잘만 쓰면 이번에는 이틀, 3일 이상은 찍을 수 있지 않겠냐고 실없이 농담하는 편집자도 있었다. 이름 모를 출판사들은 실패한 사람의 심정은 어떤지,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도약할 방법에 대한 책을 써야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구체적이고 집요하게 정민을 괴롭혔다.
그때 정민에게 그저 쓰고 싶은 글을 써달라는 출판사는 하늘의 출판사가 유일했다. 정민은 한동안 쉬고 싶어서 거절했는데 하늘은 끝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했다. 월말이 되면 원고 청탁을 핑계로 하늘은 정민에게 연락해왔다. 둘은 주기적으로 만났다. 결혼하자는 말은 정민이 했다. 어느 날 밤거리에 아무도 없었던 그날. 밤 11시쯤 국밥에 소주를 먹다가 정민이 기댈 사람이 필요해서 결혼하고 싶은데 그게 너였으면 좋겠다고. 너도 그렇다면 나랑 결혼하라고 말했다. 정민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명령조에 청혼을 했고 하늘은 호탕하게 웃으며 그 명령을 받들겠다고 했다. 둘은 뜨끈한 국밥을 배부르게 먹으며 미래를 약속했다. 하늘이 오케이 하자 정민은 한 가지 조건을 더 내걸었다. 결혼하고 바로 유학을 가고 싶다고. 정민에게는 제2의 인생, 새로운 도약이 필요했고 하늘은 그 명령에도 흔쾌하게 오케이였다.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였다. 불필요하다 싶은 형식은 모두 생략했고 신혼여행도 가지 않기로 했다. 하늘은 마감해야 할 원고가 몇 개나 되어 출판사는 한참 바빴고 정민이 유학가 있는 동안 하늘이 방문하는 걸로 신혼여행을 대신하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민은 아랫배가 뭉치는 통증이 느껴졌다. 요 며칠 감기 기운이 있는지 몸이 으슬거리고 입맛이 없어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수액이나 맞을까 싶어서 응급실 갔다. 응급실에서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축하할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산부인과로 가보라고 했다. 정민은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돌리는 약속이 있었다. 신랑 신부가 그려진 하얀 봉투에 담긴 형식적인 빳빳한 종이를 핸드백에 대충 집어넣고 정민은 집을 나서 병원을 향했다. 방문한 산부인과에서 의사는 아주 밝은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임신이네요. 축하합니다. 방금 임신을 확인하고 간 산모에게도 했을 흔한 축하였다. 지금 축하받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정민은 의사에게 왜요? 하고 대묻고 싶은 심정이었다. 결혼식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결혼식을 올리고 이틀 후에 출국 예정이었다. 영국으로 떠나기 위한 비행기 티켓, 아파트와 각종 살림살이, 학교 등록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다. 아파트를 계약할 때 월 10유로를 깎기 위해 집주인에게 장문의 메일을 써서 10번도 더 보냈던 기억이 스쳤다. 친구들을 만나려 한껏 꾸미고 나왔다. 정민은 9cm 하이힐과 자신의 허리에 딱 맞는 벨트를 멀뚱하게 바라보았다. 아침에 마셨던 커피, 어제 마셨던 맥주는 마치 독처럼 머릿속에 퍼졌다. 진료실에서 일어나 걸어 나오는데 간호사가 부축하듯 정민의 팔짱을 끼고 따라 나왔다. 간호사는 이제 엄마가 될 몸이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며 다정하게 다그쳤다. 마지막으로 축하한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정민은 일단 복도 의자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 하늘에게 전화했다. 정민은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몰랐고 조심해야 한다는 말의 뜻을 정확하게 몰랐다. 하늘은 임신이라는 단어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 정민이 임신이래. 조심해야 한대. 라는 말을 반복했는데 하늘은 자꾸 뭐? 라고 대물을 뿐이었다. 하늘의 반응에 현실을 실감한 둘은 허탈하게 웃었다.
태명 뭐뭐 하면 되겠네.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맛있는 거 사갈게 정민아. 고마워. 하늘은 기뻐하는 눈치였다. 정민도 그제야 입꼬리를 천천히 올리며 두 손을 모아 배에 올리고는 모모야 하고 불러보았다. 그렇게 딱 한 번. 정민은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했다. 미안, 사정이 생겼어. 어른들을 만나야 한다. 결혼 준비 때문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하는 핑계를 댈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친구들은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지? 챙길 것 많지? 머리 아프지? 라는 말로 이해해 주느라 조금 소란스러웠다. 정민은 택시를 타고 근처 백화점으로 향했다. 지하철을 타고 가지 않는 건 정민 나름의 조심이었다. 백화점 정문 앞에 서자 자동문이 열렸다. 1층 명품 매장 유리벽에는 연인을 위한 선물 이벤트 중이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손을 꼭 붙잡은 연인들이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스럽고도 환하게 웃으면서 서로를 만지고 서로에게 기대어 서 있었다. 축하할 일이 있나? 정민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다. 쉴 곳이 마련된 카페를 지나 걸었다. 작은 테이블에 커피를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이 아주 크게 웃고 있었다. 축하할 일이 있나? 정민은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네모난 공간에서 혼자가 되자 비로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8층 유아용품 코너에서 내려 깨끗하고 반듯한 테이블에 올려진 자그마한 옷과 신발들을 관찰하며 정민은 천천히 걸었다. 투명한 테이블에 진열되어 있는 베넷 저고리를 보고 정민은 걸음을 멈춰섰다. 정민은 자신의 손바닥을 대어보았다.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았을 생명체의 몸을 지켜주기 위해 꼼꼼히 바느질돼 있는 보드라운 천은 정민의 손바닥 크기와 비슷했다. 어떤 걸 찾으세요? 아들? 딸? 자녀분 거? 대답을 듣지 않은 채 질문을 던지는 점원이 친절한 미소를 띠고 다가왔다. 점원은 정민의 임신에 확신이라도 있는 듯 두 손을 모으고 정민 앞에 물끄러미 서 있다가 매장에서 가장 작아 보이는 걸 권했다. 요즘은 아이들 용품이 워낙 잘 나와서요. 요즘 엄마들은 어찌나 똑똑한지. 재질은 어떤지, 몇 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요즘은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게 아이들 정서에 좋다고 말하면서 정민의 차림새를 훑어보았다. 정민의 대답을 기다리는 듯했다. 정민은 여전히 눈과 코와 입을 움직이지 않은 채 조용히 듣고 있을 뿐이었다. 좋으시겠어요. 아직 배가 그대로인데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축하해요. 점원은 마치 입꼬리와 눈꼬리가 만날 것처럼 활짝 웃어 보였다. 낯선 사람의 낯선 축하에 정민은 다시 낯선 공기를 마셨다. 정민은 한숨을 크게 내쉬고는 행복함이 아닌 다른 감성이 터져나올까봐 입을 틀어막았다. 처음 보았던 손바닥만한 베넷 저고리를 사서 백화점을 나왔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쇼핑백을 침대 아래에 두고 침대에 그대로 몸을 뉘었다. 가지런히 누워 정민은 자신으로 인해 엄마가 된 엄마를 떠올렸다. 이제 엄마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죽은 듯이 잠들었다. 당혹스러움이 진짜 축복으로 변하기도 전에 아이는 정민의 몸에서 사라졌다. 어제 산 아이의 베넷 저고리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정하지도 못한 채로 늦은 아침 정민은 몸이 무거워 몸살인가 하며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세면대에 기대어 퍼석한 피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두 다리 사이에서 시뻘건 피가 흘렀다.
잠옷바지에 그려진 토끼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었다. 그때 태연하게 걸어나와 핸드폰을 들고 119에 전화를 걸었던 건 정민이 살아있지 않아서였을까? 늦어졌던 생리가 지금 하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한으로 구체적인 기억은 없다. 흐릿한 기억도 없다. 마치 현실이 아니라는 듯 너의 몸 안에서 기억에서까지 완전히 사라져 주겠다는 듯이 유산이었다. 수술을 마치고 희미하게 눈을 뜬 정민의 시야에 가장 먼저 가득 찬 사람은 하늘이었다. 하늘은 무심한 듯 방긋 웃고는 밑도 끝도 없이 사랑한다고 말했다. 정민이 통증을 느끼는지 신음소리를 내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짓자 하늘은 눈물을 머금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엉덩이를 쭉 내밀고 양팔을 뻗으며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었다. 그때 정민이 희미하게 웃었던 것 같다. 그리고 돌아누운 정민의 표정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정민 자신도. 정민은 어제 집에 침대에서 잠들었는데 오늘 아침 병원 침실에서 깨어났을 뿐이었다. 귀여운 토끼가 그려졌던 하얀 솜털 바지가 잘 세탁된 추레한 병원 바지로 바뀌었을 뿐이다. 아니, 침대에서 잠들었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잠시 깨었고 다시 잠들었다. 언제 다시 깨어난 건지 헷갈릴 뿐. 그뿐이었다. 그뿐이었던 일은 애매하던 감정들과 아이의 베넷 저고리가 있어야 할 곳을 말끔하게 정해주었다. 정민과 하늘은 결혼식을 강행했다. 정민의 뜻이었고 의지였다. 정민은 골라두었던 드레스를 입고 티아라를 쓰고 목걸이와 귀걸이를 하고 연우 신부처럼 버진로드를 걸었다. 달라진 게 있다면 하늘과 손을 잡고 식장을 걸어 들어간 것이었다. 하늘과 손을 잡아야,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누구도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없는 결혼식이었다. 하지만 유학까지 갈 순 없었다. 정민은 꽤 오랫동안 기쁨과 슬픔이 고장난 시간을 보냈다. 정민은 몸 전체를 관통하는 통보에 놀랐다가 가슴이 찢어졌다를 반복하고는 세상의 모든 현실에서 무감각해졌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 꽤 오래 흘렀다. 병원에서 들려준 아이의 심장 소리가 내 것인지 아이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정민은 살면서 몸속 아이의 심장 소리를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다고 믿었다. 그래야 잃은 게 아니라 애초에 없었다고 자신을 설득할 수 있었으니까. 정민 인생의 가장 확실한 변화는 소설을 쓸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로 만나는 사람마다 정민의 낯빛을 살폈다. 괜찮니? 얼마나 상심이 크니? 힘들지? 같은 말들이 뭉툭한 가시가 되어 정민을 찔렀다. 정민의 유산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위로를 했고 그 옆에서 너 임신했었니? 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다. 하늘은 너무 기뻐 딱 한 명에게만 임신 소식을 자랑했다는데 그 딱 한 명이 참 많이도 돌고 돌아다닌 모양이었다. 어설픈 걱정이 불편해 화를 내면 사람들은 정민이 지금 너무 예민해서 한참 그럴 때라고 이해해 주겠다고 말했다. 아이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클까 여기며 어떤 짜증과 화도 받아들여줄 사람처럼 굴었다. 6개월, 8개월에 아기 용품까지 다 준비해놓고 그렇게 되는 사람도 봤으니 그것보단 낫지 않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이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클까? 힘들지, 슬프지. 이해하며 어떤 짜증과 화도 받아들여줄 사람처럼 마음껏 슬퍼하고 마음껏 울란다. 아이는 또 가지면 된다고. 총알 없이 총을 겨누는 건 정말 범죄가 아닐까? 죽일 의도가 없었던 사람은 정말 용서받아도 될까? 이런 궁금증에 정민은 세상과 천천히 두텁게 멀어져 갔다.